이번 도쿄에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일본은행 금리 회의를 앞두고 지난주 도쿄 외환시장이 크게 술렁거렸죠. 엔화값이 40년 만에 가장 저렴한 수준까지 밀렸거든요. 달러 한 장 바꾸는데 164엔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뉴스마다 엔화 위기다, 일본이 또 금리 올릴 거다, 코인 시장도 흔들린다, 이런 헤드라인이 도배가 됐었는데, 근데 이 바로 며칠 사이에 헤드라인에는 거의 안 나온 다른 일들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이 그 수많은 코인 중에 딱 한 가지를 콕 집어가지고요, 자기 나라 주식시장 안으로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코인이 뭐냐?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리플 XRP 코인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라 경제가 이렇게 시끄럽고 엔화가 무너지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일본은 리플을 자기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무섭게만 들리는 일본 뉴스가 왜 리플한테는 오히려 조용한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홀더분들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뻔한 이야기 말고요, 대부분이 놓치고 계시는 진짜 그림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끝까지 보시면은 왜 지금 일본을 보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고, 지금 엔화가 왜 이렇게까지도 무너지는지 짚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 아직까지 4% 안팎이죠.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제 겨우 1%예요. 돈이라는 건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자 거의 안 주는 엔화를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냥 팔아가지고 이자 많이 주는 달러로 갈아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엔화 값의 하락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본은행이 왜 금리를 올렸는지가 나오죠. 엔화가 너무 저렴해지니까 외국에서 사오는 기름값이나 식료품값이 다 올라가지고 물가가 뛰어버립니다. 지금 이게 일본 전 국민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월달에 1%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이게 1995년 이후에 무려 31년 만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회의에서도 일본은행 안에서는 금리를 더 빨리 올리자, 이런 목소리가 강력한데요. 지난 4월달 회의 때는 정책을 정하는 위원 9명 중에 3명이 지금 당장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손을 들었을 정도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게 있죠. 일본이 금리 올리면 예전처럼 코인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2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면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걸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바로 이 엔화 약세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금리를 마음껏 못 올리거든요. 일본은 나라 빚이 많고 경제가 아직까지 팔팔하게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이런 상황에서 확 올려버린다, 그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 금리가 아무리 올려봤자 결국에 1.5%쯤에서 멈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나왔던 실제 조사에서는요, 경제학자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본이 죽어라 금리를 올려가지고 겨우 도착하는 정착점이 1.5%인데 미국은 지금도 4%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크게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엔화가 약한 이 상황 자체가 이번 주 반짝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요, 몇 년을 끌고 갈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재무장관이 나서서 환율이 너무 급하면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두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콧방귀도 안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골드만삭스 같은 큰 투자은행은 오히려 엔화가 더 빠져서 165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그럼 이런 나라에서 큰 금융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뭘 하셔야 될까요? 내 손에 쥔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그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가치가 안정적인 달러에 연결된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경 너머로 돈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보내는 길을 뚫어놓는 거. 이 두 가지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회사가 바로 리플랩스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아까 그 이상한 질문에 답이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이제부터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확인되는 사실만 골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잠깐 접어두고요, 일본에서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일부터 객관적으로 순서대로 사실관계 우선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일본은 올해 4월달 아주 큰 법을 하나 바꿨습니다. 여기서 리플 XRP를 포함을 해가지고 무려 105개에 대한 코인을 금융상품으로 다시 재분류했습니다. 이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나라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투자 상품이란 뜻인 건데, 그동안 코인 어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취급을 받았었고 이 규제권 위였습니다. 이제 주식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다라는 건데, 이 제도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첫 번째 코인 ETF 승인은 2028년으로 예상됩니다. ETF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인데, 앞으로는 일본의 일반 투자자들도 증권사 어플에서 리플 XRP를 주식 사듯이 살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회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인 SBI라는 곳인데요.
이 회사는 리플이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던 2016년부터 리플 지분을 사모았고 지금은 약 9%를 들고 있는 리플의 최대 외부 주주입니다. 리플이 미국에서 몇 년간 소송에 발이 묶여가지고 다른 회사들 다 등 돌릴 때 이 일본 SBI만큼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2021년부터 XRP를 실제로 사용해가지고 필리핀이랑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돈을 보내는 송금 서비스까지도 일본에서 유일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SBI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큰 자산 운용사하고 손을 잡고요. 일본 최초로 XRP 현물 ETF를 도쿄 증권거래소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수요는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소름이 돋습니다. 이미 전부 다 증명이 돼 있어요. 재작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딱 1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XRP를 매수한 돈, 우리 돈으로 무려 30조 원이 넘어갑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에 들어간 돈의 4배가 넘는데 지금 일본에서는요, 오히려 리플 XRP가 비트코인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많은 분들께서 일본이 금리 올린다는 뉴스랑 일본이 리플을 챙긴다는 소식, 서로 정반대되는 이야기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악재고 하나는 호재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본의 엔화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금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이때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달러에 연결된 자산과 빠른 송금기를 더 간절하게 원하게 만드는 바로 그 뒷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엔화가 리플의 무대를 오히려 넓혀주고 있는 셈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놓고 보시면은 앞으로 가장 그럴듯한 흐름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번 주 일본은행 금리 회의는 사실 이번에 금리를 그대로 둘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 자체가 XRP를 크게 흔들 사건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다음은 일본의 금리 인상도 올 가을이나 연말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이거 하나만으로 XRP를 확 띄우지 못합니다. 진짜로 리플과 관련된 일본 이야기는 그 시끄러운 회의가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굴러가는 그 일정표예요. SBI의 ETF 준비가 어디까지 갔는지, 2027년 제도 시행이 예정대로 가는지, 엔화가 약한 이 배경 위에서 그 일정표가 한 칸씩 채워진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은 일본보다는 미국 쪽 상황이나 코인 자체 수급에 더 크게 움직이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일본이 금리 올리니까 XRP 사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일본이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코인 중에 리플에 콕 집어서 정식 금융상품으로 데려오는 길을 깔고 있고, 그 무너지는 엔화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내일 폭등할 재료가 아니라 천천히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법을 바꿔서 XRP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XRP 현물 ETF 일정까지도 잡은 거는 이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공식으로 정해놓은 일정이라는 거, 그리고 10년 넘게 리플과 함께 걸어왔었고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SBI가 전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랑 손잡고 직접 나서고 있다는 거, 수요는 이미 1년에 30조 원, 비트코인의 4배로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먼저 SBI의 XRP ETF 준비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일본의 그 제도 시행이 2027년 예정대로 가는지, 엔화의 방향성이 진짜 단기 신호는 회의 결과가 아니라요, 엔화가 급하게 트는 순간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결국에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리플 XRP를 정식 금융상품으로 자기 시장에 데려오려는 유일한 큰 나라입니다. 무너지는 엔화는 겉으로 위기처럼 보이겠지만요, 사실은 리플이 만들어온 그 길들의 존재 이유를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엔화, 리플에게 위기인 건지 아니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다음 영상에선 방금 말씀드린 SBI의 XRP 현물 ETF 준비가 지금 실제 어디까지 와있고 그 일정표 하나씩 숫자로서 추적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당연히 리플 XRP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리플 보유 비중이 가장 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정말로 좋은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한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왜 리플 XRP를 보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술력이 좋아서, 아니면은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이 주변에서 그냥 리플 좋다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로 들고 있으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내가 리플 XRP로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더 상승할 거야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 대비했을 때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하겠다. 리플이 과거에 얼마까지 하락을 했었고 또 어떻게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16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4,9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미 보여줬었고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분할 익절들 일부러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응을 못한다면 결국에 못 팔고 후회만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흐름이 좋을 때 안내드렸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7월 10일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의 흐름이 좋았을 때 그 당시에도 3,950원, 4,350원 여러가지 적당 단기 고점에 대해서 분할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들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요. 혹시 너무 빠른 급등과 너무 빠른 상승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크게 찾아온다. 이 점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코스피가 크게 급락을 하는 것처럼 이 급등한 후에는 급락이 오는 게 투자 시장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코스피가 5천, 6천, 7천 찍고 올라갈 때 1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또 반대로 하락할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하락했을 때 큰 타격을 받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분할 익절을 하면서 시장을 여롭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습관을 키워 나가셔야 되는데 이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은 나머지 비중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좋을 거고 하락하면은 분할 익절했으니까 좋을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을 줄 아셔야 되겠죠.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리플의 전고점 5,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은 만원 갈 거야, 3만원 갈 거야, 5만원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하락도 가능하다. 이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고점 부분에서는 이 큰 욕심을 내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 것으로 꾸준하게 챙겨 놓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4,850원이라는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가격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오를 확률이 많을지 현실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더 상승하기를 원해서 내가 매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매도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 일단 조금이라도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수익을 실현하는 습관을 해야 되고 익절을 어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리플을 보유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매매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의 중요성 재미, 수익의 중요성들을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 리플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4,230원, 4,850원 이렇게 라인에 대한 분할 익절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린다면 누군가는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리플 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를 위한 바람인 거고요. 현실적인 경우 수를 놓고 봤을 때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상황들 대응 전략으로서 만들어 놓으려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230원 라인에 대한 목표가에서 분할 익절을 하셨다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만약에 더 상승했을 때 메인 비중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면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혹은 또 다른 알트코인 타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점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정말로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보유만 단순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만들어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 내용을 압축시키고 중요 내용들만 정보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셨으면 이러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시장,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여러가지 투자 가이드라거나 이 정보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